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소 시민제안 워크숍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걷기 좋은 도시 대전. 이번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제 이름은 강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1차 때 이어서 이제 2차 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시민제안 워크숍은 대전 시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이 내용들을 또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코로나19가 확실히 저희 이 일상생활을 크게 변화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전 시소는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들이 이곳에 참여해서 대전시가 대전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들을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조금 더 문제 해결과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전시의 어떤 의사나 이런 것들은 대전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전시를 이렇게 시소를 잘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한번 먼저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그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대전시가 대전시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그렇게 공감 시민들이 투표를 해주면 10개 이상의 그 투표를 받으면 담당 부처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또 100명의 시민들이 공감을 해주면 그것들이 그 의제들이 토론의 의제로 이제 만들어져서 토론을 하게 되고 그런 제안들이 또 1000명 이상이 넘으면 그 제안된 의견을 시장님이 또 직접 답변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전 시소는 이렇게 행정과 민간이 균형점을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네이밍이 되셨고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고 그 해결 또한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점, 해결점들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대전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저희 대전시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 로그인이 필요한 대전시소에 들어가셔서 의견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대전시소 이외에 지금 이런 대전시민 제안 워크숍을 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시가 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그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그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공감하고 그런 정책으로서 고민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대전시의 시도를 통해서 다시 공유하고 그런 좀 더 좋은
해결점들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이런 대전 시민 제안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걷기 좋은 도시 대전, 이 시민 워크숍을 문을 열어주실 제가 저희 손님들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제자 한 분과 패널 세 분들이 오셨는데요. 먼저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지금 건양대학교 교수님이신 이무식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소개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이무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대전시 건강도시 사업에 또 자문을 하고 있고요. 또 통합건강사업을 전국 협의회장도 사실은 역임을 하고 지금 대전시의 통합건강증진 사업들을 이끌어온 지가 한 10여 년 됩니다. 다양한 시민단체의 참여나 또 후원도 아끼지 않고 그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시소에서 또 초대를 해주시고 또 발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패널분으로 참여해주신 세 분의 패널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대전 동구보건소 주무관님이신 이규승님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현재 대전 동구보건소의 전문 경력관으로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신체활동과 비만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강숙님께서 또 패널분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숙이 아닌 조강숙입니다.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조강숙입니다. 대전에 곳곳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걷기 좋은 길은 좀 제가 소개를 못한 면이 있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걷기 좋은 길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널분으로 참여하신 대전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교수님이신 이인학님 참여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 물리치료과 이인학 교수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노인 물리치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이런 것을 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만보클럽 회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보를 걷고 SNS에 그 기록을 올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고 그러한 건강 증진 사업에 이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 간단한 그 진행 순서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저희가 오늘 한 2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좋은 어떤 의제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그 발제자분께서 먼저 한 15분 정도 그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실 거고 패널로 참여해 주신 세 분께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7분 정도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던진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진행을 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마무리로 전체적인 마무리를 또 진행해서 오늘 목표는 3시 반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발제자 분이신 저희 이무식 교수님께서 먼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초에 시작 시간이 20분에서 한 15분 정도 발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10분 정도 당기지는 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예, 제가 소개해 드릴 제목은 시민 건강의 눈으로 바라본 걷기 좋은 도시 대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민 건강의 눈뿐만 아니라 또 보건사업 기획을 하는 그런 전문가의 눈으로 또 걷기 사업을 어떻게 기획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 자연과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 네트워크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저도 지금 대전시 코로나에 관련해서 대전시의 그 특별 보좌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길,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 자연을 연결하는 길의 어떤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경 및 필요성에서부터 현황 그리고 걷기 사업, 신체 활동 또는 운동 사업의 그런 기본 방향과 원칙, 추진 전략들을 좀 소개를 하고요.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계획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타 관련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경 및 필요성들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게임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경쟁적인 그런 신체 활동 부분들을 우리가 스포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걸 조금 더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신체 활동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정의하고요. 이 골격근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이제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체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운동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요. 신체 활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또 체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체육은 신체 교육, 신체 활동 교육을 우리가 체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가 체육이라는 말을 용어를 또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걷기를 포함한 우리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 최근 우리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금 보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에 이르기까지 그런 정신 건강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체 활동 또 가정에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신체 활동을 하는 안전한 그런 걷기 사업 같은 게 필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걷기를 포함한 그런 신체 활동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향상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신체 활동 부족은 결국은 비만이 오고 그 비만을 통해서 이제 이 질환, 고혈압, 당뇨가 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들로 이제 발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커지고 또 사회적 부담들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걷기 등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 건강의 격차와 사회 통합을 성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그 심뇌혈관 질환 종합 대책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의 이 1차 건강 정진, 2차 예방, 1차 예방에 관련된 그런 이 흐름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고혈압, 당뇨 예방 관리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적으로라도 비만이나 고지혈증 관련된 그런 예방 관리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앞선 방법은 이 건강 경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그런 예방 활동 중에 하나가 신체 활동, 걷기를 포함하는 이런 신체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신체 활동과 더불어서 에너지 섭취에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포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공정보건 사업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게 신체 활동에는 또 그 강도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그런 신체 활동에 대한 내용들, 중등도의 신체 활동, 그리고 중등도 이상의 그런 신체 활동과 그다음 이제 가장 이제 이 강도가 센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그런 이 신체 활동이 되게 되면 위해라든지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이 신체 활동을 얻는 편익이라는 것은 걷기와 같은 그 안전한 중등도 신체 활동들이 중요한 그런 사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포함하는 그런 신체 활동의 사업 목표라는 것은 이 규칙적인 걷기 실천율을 제고를 함으로써 이제 비만 조기 발견과 비만율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 당뇨,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이 질병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주는, 그럼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내용은 우리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그런 이 광역시도별로 각 시군구죠. 시군구의 그 변이를 포함해서 이제 나타난 부분인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대전광역시의 이 걷기 실천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있기 때문에 5개구에 그런 변이가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작습니다. 물론 우리가 15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전국의 이율보다는 높습니다. 높지만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보다는 낮은 그런 수준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구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동구, 서구가 좀 높고요.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도 지금 변이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보면 그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우리가 신체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중에도 이제 걷기 실천율에 대한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증가된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만은 한 3, 4년 전부터 급격히 또 정체가 되고 감소가 되는 그런 이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성별, 연령별 그런 걷기 실천율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약간 더 걷는 그런 성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는 20대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 50대, 60대 이런 순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등도 신체 활동률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만율에 대한 부분인데, 중등도 신체 활동률은 유사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요. 아이고. 앞쪽으로 갈 수 없나요? 이건가요? 예. 예. 그 결과 지표인 그 비만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날씬한 그런 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대전 지역이 진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하게 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만율이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대전은 날씬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젊은 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전은 둘레길들이 있고요. 또 우리 동구에 그런 여러 가지 걷기 환경 코스들이 많이 지금 개발돼 있고요. 지역별로도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런 걷기 그 코스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 길도 우리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비만율이 낮은 이유도 뭐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주체 단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뭐 우리 정부 대전시 뭐 그다음 계족산의 황토길 같은 특징적인 그런 이 걷기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보면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그런 이벤트적인 뭐 일과적인 그런 이벤트의 그런 형식으로 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들이 좀 통합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뭐 이 기획에 대한 이 원칙론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걷기 사업과 걷기 사업 프로그램들이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에 좀 부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효과, 적절성, 수용성 뭐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획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걷기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도 뭐 지역의 인력, 예산, 자원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이 필요합니다. 1단계는 우선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평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사업의 체계를 개발하고 모형 개발과 어떤 표준적인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하는 것 등의 어떤 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실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겠는데 그런 주민 인지도에서 시작해서 실제 사업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3단계는 그런 이 중간중간에 평가와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피드백하는 이런 단계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역사회에는 지금 뭐 보건소 중심의 어떤 신체활동 운동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체육 쪽에서도 사업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과 부서별로 이런 역할과 관계, 기능 분담들이 이제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체육 시설만 보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제 운영이 그 사회에 개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학교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아 체육, 학교 체육, 청소년 직장 체육, 노인 체육, 농어민 체육, 장애인 체육 또는 군대 체육 등등 이런 지역 사회에 굉장히 그 시설들이나 아니면 집단별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어떤 개방이라든지 이런 서로 협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신체활동 운동 유형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엑서사이즈 타입이라 그래서 운동 타입이 있고요. 라이프스타일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운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운동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운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생활 속 운동은 생활 속에서의 생활 습관적인 그런 신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엑서사이즈 타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들, 장소나 시설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물론 뭐 생활 속의 운동, 라이프스타일 타입도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생활 속에서 습관을 이렇게 유지함으로써 이제 비만을 억제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원칙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비만과 과체중
그러니까 걷기 실천율이 낮은 이런 부분들이 국가 공정보건 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우선순위라 그럴까요? 그렇게 이 유도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에서 동기화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원하고 장애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뭐 시군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부문들이 있는데요. 민간이나 공공부문들이 참여가 포괄적으로 통합 지속되는 그런 전략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과학적 근거,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 수행이 될 필요가 있다. 또 지역사회 요구와 자원에 기반해야 되고 R&D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와 조사 감시 체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각각 앞에 설명한 원칙별로 이제 전략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뭐 우선되는 접근 전략은 정보적 접근과 사회 행태적 접근 그리고 환경 조성 및 정책 입법적인 그런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에는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되겠는데요. 정보적 접근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뒤에 우리가 뭐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정보적 접근에 대한 내용들도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환경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 또는 입법적인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 연계, 통합된 접근, 다수준, 다차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행정 수준별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대부분 보건사업들이 생애 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애 과정별 그런 연계와 더불어서 생애 과정별로 별도의 세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장 접근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짜 미국의 추진 전략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정보 접근과 사회 행태적 또 환경 정책적 접근에 대한 이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 보건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들을 이제 권고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걷기를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전개들이 필요하고요. 네. 저기 보면 우선은 뭐 대전 시민 걷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정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걷기에 대한 캠페인, 걷기의 날, 걷기의 주간, 걷기 뭐 주간 행사, 걷기 뭐 월 행사 뭐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대회도 좀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운동시설의 정보 제공, 시설, 활용 방법 이런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앞서 설명한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이렇게 프로그램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실천 지도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걷기도 다양한 그런 걷기 방법들이 있고 또 노인이나 장애자, 만성질환, 뭐 임산부 등등 특정 집단이라든지 또 특정한 세팅별로, 그러니까 직장, 학교별로 다 있고요. 회사나 건강관리기관 또는 뭐 보험기관, 뭐 민간보험기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실천, 걷기에 대한 그런 유독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도 그 중에도 이제 교통과 관련된 그 도시 디자인, 도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연계, 부문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한 같이 이제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민간보험,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참여 유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뭐가 동기화를 가져오고 뭐가 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어떤 것들 개선해야 되는지를 이제 내야 되겠죠.
협력 체계와 그다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행정 체계, 연계 체계들이 있는데 여기에 극기 중심,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들로 다양한 그런 이 통합적인, 입체적인 그런 전개들이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디자인들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들, 도시 환경의 연결에는 결국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은 극기 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그런 요소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안내판이라든지 보행 벨트,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극기 지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충분히 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요. 또 신체 활동에는 이런 도시 디자인, 도시 계획, 거리 디자인,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의 연결, 토지 사용, 활동적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이게 이 건강과 극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이라고 지금 다 과학적으로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그런 보행 요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인데요. 이제 보면 제가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가 한 30년 정도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보면 이 나무 그늘이 없어요. 나무들이 대부분 다 향나무와 같이 예쁜 작은 예쁜 나무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대전 우리 시소에 이 충남 옛날 도청 자리인데도 보면 그늘이 있어서 실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예쁜 나무만 작은 예쁜 나무만 있지 이제 그런 극기에 대한 그런 환경적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도로를 만들면 또 이게 보면 이렇게 좋은 나무만 없어져요. 큰 나무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생애 주기별로도 고려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애들 같으면 흥미와 체력, 그러니까 펀한 요소, 즐거운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노인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여가 선용에 대한 부분들이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생애 과정별 세팅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 부분,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길을 걷는 유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여가, 건강 유지, 취미, 스트레스 해소 또는 조깅, 워킹, 오로지 걷는 것만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목적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들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워크온 이런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각종 커뮤니티나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담고 있거나 그것들을 이제 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고요. 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재래시장 걷기 지금 뭐 우리 뭐 경제 살리기 운동도 굉장히 뭐 지금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또 걷기 마일리지 사업들 걷기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R&D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걷기란 것은 의과학적, 보건학적인 근거가 증명이 되었다. 전략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해서 시민이 모두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걷기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국가 지원, 우리 뭐 이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 걷기 사업을 하는 것은 대전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동시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뭐 건강 도시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전 광역시 걷기 사업의 그 종합 계획을 수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미국 지금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위원회 위원장이 된 사람이 바로 이기 서전 제너럴 보건총감인 그 닥터 비백 멀시입니다. 멀시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 이제 그 서전 제너럴이었는데 보건총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지금 코로나 이제 대책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 걷고 싶은 도시 계획들을 전방위적으로 기획을 하고 사업을 했던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걷기는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조금 이따 그 질문은 제가 모아놨다가 다시 한번 모아서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 패널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발언을 좀 해주실 건데요. 네, 우리 조광숙 기자님께서 한번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대전시 소셜미디어 기자단 조강숙입니다. 교수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걸어야겠네요. 네. 저는 좀 교수님 발제 자료를 좀 미리 보고요.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틀어주세요. 먼저 이제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걷기 사업 전략 여러 가지 중에서 환경적 또 행정 정책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길을 걷는 이제 유형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면요, 산, 계곡, 초원 같은 이런 자연 요소를 접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가장 좋은 길이 대전에 있어요. 바로 그 대청호 500리길인데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서 걷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길인데, 그 이유가 또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기가 가장 좋은 길이 또 대청호 500리길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걸어보려고 하면은 불편한 점도 또 많이 있어요. 비가 오면 길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자연 숲길이다 보니까 평평하지가 않고 돌멩이가 뭐 발을 아프게 한다든지, 또 경사진 길이 앞뒤로가 아니라 막 왼쪽 오른쪽 옆으로 경사진 길, 이런 길 허리 아픈 사람 걷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길도 좀 있고, 또 이제 화장실이나 벤치 같은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버스가 뭐 2-3시간 만에 하나씩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걷기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사실은 대전 동구보건소에 지금 이규승 선생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2017년부터 3년 동안 그 시민원정대를 운영을 해서 이제 적게는 3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매달 한 번씩 참여를 해서 대청 500리길 동구 구간을 좀 걸어봤어요. 걸으면서 어떤 그 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거를 찾고, 하이힐도 신고 걸어보고, 또 귀를 막고도 걸어보고, 눈도 감고도 걸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개선이 됐어요. 저희 제안이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 걷기 환경 개선이 된 상황이 보이거든요. 여기 주차장도 넓게 생기고 또 화장실도 생겼어요. 또 이렇게 발 아프거나 뭐 다리 아픈 사람도 걷기 좋은 이런 데크길도 생기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도 생겨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 개선이란 말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선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예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좋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구나 시에서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 만들고 이런 건 참 좋은데요. 이렇게 아쉬운 점은 불필요한 시설물이 너무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큰 조형물, 뭐 포토존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은데 자연 경관을 너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관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뭐 너무 큰 정자, 뭐 이런 게 왜 필요한가? 뭐 어디라고 딱 지금 최근에 조성돼서 인기가 있는 명상정원인데요. 이 보면은 명상정원은 사진 오른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나무가 몇 그루 안 남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도시를 걷다 보면 나무 그늘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걸으면서 나무 그늘이 있어야 좋은데 그나마 있던 숲을 싹 없애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개선이 아닌가, 개선이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이무식 교수님 말씀하실 때 사실은 그 도시 생활에서 체력을 뭐 거의 쓰지 않아서 몸을 힘껏 움직일 때 상쾌함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무언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대청 500리길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도시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냥 걷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평소 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걸을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도심 생활 환경 속에서 쉽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런 길 중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도심 생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쉽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 중에 서구에 조성된 황토길을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길이 10km 정도 되는 황토길로 든산동과 월평동 그리고 만년동 아파트 단지의 담장 둘레로 만들어진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걷기 좋고요. 또 뭐 학교 담장 이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잘 돼 있고 중간중간에 뭐 운동시설 이런 것도 돼 있어서 또 나무 그늘이 잘 돼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뭐 한여름에 또 이렇게 걷기 좋고 이런 길이 이제 생활 속에서 걷기 좋은 길이다. 또 밤에도 걷다 보면 조명도 설치가 돼 있어서 밤에도 걷기 좋은 그런 안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길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 이제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3대 하천변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길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특히 천변 길은 자전거와 보행자가 잘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길과 보행자길이 분리가 돼서 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서 참 좋은데요. 이건 좋은 예예요. 근데 사진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 보행자 길로 자전거가 가고 자전거 길로 보행자가 걷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강화해서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심 생활 속에서 좀 이런 길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천변 길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요 전에 보셨던 그 보행자와 자전거가 완전히 분리된 그런 길이 아니라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니는 겸용으로 쓰는 그런 도로에서는 상시 사고의 위험이 좀 있고요. 또 폭이 너무 좁아서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인도 폭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와 보행자길을 분리를 해놨을 때 둘이 분리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인도도 있고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골목길이라고 부르는 그런 생활도로인데요. 이 골목길은 뭐 차도도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고 인도도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길은 자전거 뭐 보행자 자동차가 막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길인데 이런 길은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나 첫 번째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 걸으면 좋은데 저도 사실 한 두세 블록만 떨어져 있어도 걸을 생각을 안 하고 차를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걷는다는 게 좀 불편할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걷는 게 좋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시간을 내고 멀리까지 걷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걷는 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아까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리는 일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도심 속 그 인도 또 이런 골목길들도 걷기 좋도록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에서 걷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참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골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패널 분의 발표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주무관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앞에 그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광숙 그 시민 기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그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R&D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시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격하게 공감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걷기 좋은 그 건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도대체, 그 다음에 어떤 환경으로 조성하는 게 좋을 건지, 그 다음에 현재 점검해야 될 내용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대안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사실은 국민건강정진법 중에 그 개정된 게 하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신체활동 장려라는 용어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걷기 환경 조성 사업 이런 거 할 때 사실 건강증진 기금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용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그 제25조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거 이제 굉장히 좀 큰 변화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전시가 지금 3대 하천을 활용한 그 걷기 좋은 그런 건강도시를 만들겠다. 굉장히 좀 시기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이제 꼼꼼하게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환경 조성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걸을 때 우리 몸에 근육들이 한 100개 이상이 움직여요. 물론 이제 다양한 관절이 같이 움직이고요. 그러면 걷는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죠. 헬스 프로모션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건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의 건강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도시 경쟁력하고 같이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걷기 환경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환경으로 조성할 거냐 이거죠. 물리적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데 스토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전만 있는 어떤 독특한 스토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자연은 좀 보존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로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건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실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대전시 걷기 실천율이 아까 우리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봤지만 걷기 실천율이 전국보다 높습니다. 약 47%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전국은 약 37.3%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7.7% 정도 높은데 3대 하천을 이용해서 걷기 실천율을 높이겠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어떤 사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3대 하천이 갖는 특성은 뭐고 여기에 장단점이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스토리가 입혀져야 된다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대안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수님이 앞쪽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던 도시 디자인 전공자, 도시건축 전공자들이 이런 사업에 저는 반드시 인발부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사업 프로세스는 제가 한번 실험해 봤던 국민 디자인단 그런 프로세스 아니면 리빙랩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좋다 같이 고민하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토의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걷는데 필요한 어떤 그 도로 이게 공간에서도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고요. 내가 어떤 것을 걸을 때 그곳에 어떤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일부러라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스토리라고 그러니까 막연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걷다가 네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는 뭐 뒤로 걷기, 이 구간에는 옆으로 걷기, 아니면 또 이 구간에는 반려견과 같이 걷기, 이런 스토리도 충분하거든요. 네. 이런 거 의견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다음 또 발제자분 아니 저기 패널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예, 저희 토론을 본격적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 저희 이인학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예,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인학입니다. 우선 이문식 교수님 발제에 동의하고요. 두 분 패널 말씀에 저하고 대동소이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공감하며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 좋은 대전광역시는 참 걷는 환경이 참 좋습니다. 특히 둘레산길, 갑천 위주의 천변길, 대청호 500리길, 아까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구간 낭만길 참 좋습니다. 현충원 천사길, 그리고 명품 황토길이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전광역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 건강의 책임, 특히 보건교육, 신체 활동 장려, 건강관리, 건강 친화제도의 장려 등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증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걷는 방법과 환경, 보건교육, SNS를 통한 홍보와 격려, 걷기 동아리 지원 방안, 안전과 화장실 확보, 그리고 걷는 길과 자전거 등과의 분리, 걷는 길의 수목 환경,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으로서는 걷는 방법의 횟수, 안전한 신발, 성인병 예방의 효과,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 등이 있습니다. 보통 노인은 4,000보 이하를 걷게 되면 폐행성 위축, 그러니까 근육이 말라가는 병이 걸려 결국은 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 4,000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2,000보하고 2,700보 이하를 걷는 노인과 또 7,500보를 걷는 노인을 비교해 봤을 때 암 발생률이 4배 이상이 2,700보 이하를 걷는 그룹에서 많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걸으면서 그냥 걷습니까? 사세 가죠. 건물을 보죠.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는 그러면 뇌 발전과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뼈에 압력을 주고 걷죠. 그럼 골다공증 예방이 되죠. 거기에 광선을 쪼이게 되면 비타민 D 합성이 돼서 칼슘과 골다공증 예방에 치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파워워킹, 빠르게 걸게 되면 결국은 심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늦게 돼야 되는 것이 뇌와 뼈와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뼈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가장 근력을 증강하면서 걷는 방법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동, 걷기 운동은 처음에 웜업, 정리를 해야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는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들을 풀어주고 세 번째는 빠르게 걷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력을 좀 줄이는 단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쿨링다운 하면서 하체와 온몸의 스트레칭, 호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걷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도시, 이 걷기 좋은 도시 방법을 SNS에 홍보하고 걸은 수를 올리고 서로 격려하는 방법은 저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걷기 동아리 이 장려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호주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스포츠 클럽들이 있어요. 근데 스포츠 클럽에 스포츠를 하고 나서 일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돈을 줘요. 그래서 주정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으로 클럽에서 클럽하우스에서 이게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걷는 마일리지 걷게 되면 뭐 90%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게 식사비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안전과 화장실 확보입니다. 중년 여인들, 노인들은 요가 이렇게 자극이 되면 요실금 현상이 많습니다. 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어디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천변에서는 참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많아지긴 많아졌어요. 운동시설 하는데 야구장, 천변의 야구장이라든가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신설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화장실이 찾기가 어려워요. 최소한도 1시간 정도 걸을 때마다 화장실 하나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변으로 내려오면 급경사예요.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가 나는 것을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을 또 피하려다가 또 다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걷는 환경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산에 가보면 구급대하고 전화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스마트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한 것들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는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천변 주위를요 1년에도 한두 번씩 파요.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파고 또 수해가 오면 또 깎여 나가고 그리고 또 걷는 데가요 겨울철에는 얼고 여름철에는 다 부서지고 1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 또 그리고 나무들을 왜 이렇게 잘 잘라내는지 큰 나무만 잘라요. 또 작은 나무만 심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까도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쉬는 공간 나무가 역시 좋은 우리의 건강 증진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도와 자전거 도로, 킥보드 이러한 것들이 혼재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분리가 돼서 너무 좁기 때문에 다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겨울철인데 또 어두운 부분들도 많아요. 걷다 보면 어두운 부분들도 많은데 자전거가 또 빛이 없는 자전거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또 어두운데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서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걷는 천변에 있는 환경들은 밝아야 되고, 나무가 많아야 되고, 화장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요철이 많아요. 그런 요철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명품길이 참 많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산티아고 길 못 가고 있지만 산티아고 길은 스토리 테마가 있어요. 저는 테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코쿠에 가게 되면 순례자길이 있어요. 절이 88개의 절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마다 도착하면 다과도 나누고 음식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그 테마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전 광역시도 테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충원 천사길 같은 경우를 연결해서 독립운동가들, 대전에 독립운동했던 그런 길도 만들 수가 있고요. 대천 호반길도 분명히 그 테마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하려면 패스포드, 대전형 패스포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카가허연의 그 패스포드입니다. 여기에 도장 찍고 입국할 때 도장 찍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는 많은 식당의 정보가 있고요,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할인 쿠폰들이 다 들어 있어요. 대전에서도 우리가 걸으면 구간마다 내가 찍고 그다음에 많이 찍으면 그 동아리한테 뭘 주고 또 할인권이나 좋은 먹거리, 음식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SNS 홍보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걸으면 이렇게 SNS에 어플에 깔아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도 하고요. 페이스북에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로 동기 유발이 되고 또 시로부터 뭘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거예요. 자, 끝으로 시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품길 가다 보면 태극길이요, 다 이끼가 끼고 부서지고 했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것을 1년이나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칠을 한다라면 좋은 명품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패스포트, 그러니까 패스포드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또 사람들이 대전 시민들이 동참해서 무엇인가 또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민분들이 주신 또 이제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좀 있는데 그 질문들을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야심차게 준비한 이 폰보드가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씩 일단 올라온 시민들의 질문들을 띄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대전 계족산 황토길은 맨발로 걷는 길로 유명한데 실제로 맨발로 걷는 게 정말 건강에 좋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문식 교수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리 질문을 입수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셨다고요? 파워포인트 네네. 좀 띄워주실래요? 네. 파워포인트. 예. 네. 지금 계족산 맨발 황토길 맨발 걷기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화 됐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을 보면 걷기의 효과는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죠. 의학적인, 보건학적인 그런 이 편익이 크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맨발이거든요. 맨발 걷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황토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황토 이 환경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토가 광물이거든요. 황토의 구성이라든지 광물의 구성에 따라서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달라집니다. 또한 분진을 만드는 그런 또 원인 중에 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안에 또 흙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리규산들이 이제 또 포함이 돼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광물성 구성 요소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맨발 걷기와 황토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 뭐 보안 대체 의학의 어떤 수준이나 아니면 기능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국가나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속적인 그런 의료 영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포커 섹터라 그러는데 민속적인 지역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지금 보안 대체의학, 기능의학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발반사요법에 관련된 그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사 효과를 가져오게 되면, 자극을 주게 되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량이 증가되고 혈관 탄성이 증가되고 그래서 신체 기능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모든 운동이 신체 활동들이 이제 증가가 될수록 이 빈도나 양이 증가될수록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위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30분 이상 맨발을 걷게 되면 피로가 증가되고 특히 이제 골절이나 손상의 위험 이런 거 증가되고 또 피부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염이나 아니면 기존의 상처, 기존 질환들을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좌라든지 발목 손상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당뇨, 특히 당뇨 같으면 이제 이 발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발이 썩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와 황토길 걷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의학 저널을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디자인되고 표본이 충분하고 무작위 통제 연구가 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저 위에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 10명 이하의 그런 샘플 표본 크기를 가지고 했던 연구고요. 또 그런 연구를 이렇게 전 세계 연구를 모아서 과학적으로 됐는 연구를 소위 말하는 유의성 검증을 이렇게 병합하는 그런 연구를 메타 연구라 그러는데 메타 연구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이 토론 진행할 때 약간의 규칙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 한 3분 정도로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에게 또 기회를 드리는 걸로. 너무 말씀을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셔서 마이크를 잡으시면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이건 약간 저희가 좀 이렇게 시간을 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는 아까 저희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하셨던 분 중에 했던 것 중에 저희 이제 대전에 이게 날씬한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 계족산 그죠? 황토길과 연결 좀 상관관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있다라고 해주셔야 여기 홍보가 좀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답을 네네네네. 혹시 날씬한 사람이 많다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왔잖아요. 대전이 그 이유가 여기 이제 계족산의 황토길과 연관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실제로 뭐 그런 연구들을 좀 해봤어요. 서너 편의 논문들을 써봤는데 해보면 타 지역하고 사실은 뭐 보건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양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이 알아서 잘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 투자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공급되는 그런 측면들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보니까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전에 많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알아서 챙기고 또 알아서 막 이렇게 걷기 시작하면서 날씬한 사람이 많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족산 황토길도 대전에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많이 끝나서 또 그곳을 또 걸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렇게 폰보드를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뭐가 또 이렇게
길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걷기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환경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또 시민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답변에는 우리 이인학 교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걷기의 그 운동 효과는 참 많이 있죠. 혈중 그 지방의 감소, 혈압 개선, 당뇨 개선, 심폐 기능 개선 효과가 참 많이 있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나 길에는 도시의 길에는 매연이 많아요. 매연과 먼지, 황사, 그 다음에 스모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운동에 반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려면 매연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결국은 숲속의 그 좋은 환경, 그 다음에 피천치드와 바이타민 D가 적당하게 그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잘 할 수 있는 광선도 적당량하게 쪼여야 제일 운동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환경이 바뀌어야 걷기 좋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프라는 다 돼 있어요. 근데 환경은 아직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대전에서 좋은 공간이 좀 있을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걷기 좋은 환경 요소가 딱 갖춰진? 예, 개족산길이 참 좋습니다. 우선 그늘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동 오거리에서 보무산까지 그 동부랑까지 가는 그 길이 또 명품 길입니다. 그 길은요 경사가 완만하고 걸을만 합니다. 왕복 한 2시간이면 걷는데요. 굉장히 거기도 숲이 우거지고 햇볕이 적당하게 받으면서 햇볕을 가려줄 수 있는 아주 명품 길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또한 현충원길, 천사길은 심폐 운동을 하기 참 좋은 길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참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교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사실 고정화면 같아요. 그냥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이제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게 딱 정자세로 말씀을 아주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이게 흔들거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잡기가 어려운데 저 교수님이 답변하실 때는 좀 잡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한번 잡으시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걷기 코스란 힘들게 걸어갖고 이제 땀을 흘리고 이런 그런 생략적인 효과도 좋지만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힐링하고 또 삶의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런 환경 조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조금 다른 사람의 걷기 인문학을 쓴 리베카 솔릿의 그 이야기를 빌리자면 걷는 다리가 바늘이고 걷는 길이 바느질이라면 걷는 것은 찢어지는 상처를 꿰매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청호 500리길이 이제 주민 원정대 6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감성적 걷기 문화가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7개 코스 13개 지점의 스토리를 다 만들어 놨는데 아마 그게 한번 가보시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밖에 안 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할 때 대청호의 퍼스트 인프레이션은 뭐였는가 하면 잘생긴 배우였어요. 근데 연기를 너무 못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기력까지 이제 부여해준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예, 홍보하고 싶네요. 그러시. 제가 보니까 지금 준비하고 오셨어요. 준비하고 오셨고 마이크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예.
준비하고 오셨고 그 이제 준비했던 멘트를 언제 하시나 하셨는데 또 어쨌든 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지금 또 길이 하나 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시민이 보내주신 질문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바로 걷기 좋은 길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재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걷는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라고 또 우리 시민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는 지금 행정에 계시는 우리 이규순 중관님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장애물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네네네. 좀 이렇게 좀 제재하면 좋을까와 또 그런 걷는 공간을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걷는 길에 장애물이라고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도보에 같이 들어오는 뭐 자전거라든지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좀 치사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까지 이 행정력에 갈 만한 그런 현실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경우에 하려고 그러면 자전거에도 남바 달아야 되고 킥보드에도 남바 달아서 CCTV 해서 고지서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힘든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인도에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보면 제가 이제 그 전민동에서 삼성동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그쪽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전천으로 오다 보면 자동차 도로가 있고 인도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유효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용 자전거 도로로 만들어주면 저런 문제는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걷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걷는 동안에 정말 이렇게 자전거가 지나가거나 그랬을 때 약간 위협을 느껴서 정말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패널에서 뭔가 이게 폰버스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 시민분이 보내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전에 걷기 좋은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대전 시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이 있나요?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홍보하면 또 우리 기자님이 또 이런 또 전문 분야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조광숙 기자님께서 한번 요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너무 홍보를 못하고 있구나. 왜냐면 이인학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패스포트 스탬프 투어 대전에 있거든요. 동구를 이렇게 걷고 그 구간마다 스탬프 투어 찍는 거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너무 안 알렸네요.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은 어떤 한 지점, 뭐 장태산 아니면 무슨 공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도 좀 유명한 지점 위주로 좀 많이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해시태그로 걷기 좋은 길, 뭐 장태산까지 가는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을 테마로 해서 누구나 검색하면 길만 검색해도 많은 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걷기 좋은 길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이 있는데 여기 대전에 걷기 좋은 길로 여기가 이제 유성구 금탄동인데요. 대전의 북쪽 끝마을입니다. 쇠여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그 대전 스토리 투어라고 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새벽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요. 저희가 금강이거든요. 금강을 쭉 따라서 걷다 보면 저렇게 새벽 안개가 물 안개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걷기가 너무 좋은 그런 길이고요. 또 이렇게 아침에 해돋이를 보는 제 친구의 뒷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 요즘 이렇게 해돋이를 보겠어요. 너무 좋은 길이고요. 한번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갑천 그 상류 쪽에
우리 대전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잘 모르시는 그 봉곡동, 뭐 야실마을, 승산골, 정박마을 이런 옛날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을길인데요. 좀 외곽이잖아요. 대전 외곽. 이런 길도 걷기 참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등천 상류. 제가 이제 저 보라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린 데가 걸었던 그 길이거든요. 그 유등천 상류에서 천변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 길. 이 길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 징검다리도 건너고 신발을 벗고 또 징검다리 건너고 이런 보호수가 있는 그런 유등천변에서 감돌고기도 만나고 그래서 참 좋은 길인데요. 이런 길은 사실은 저도 잘 몰랐는데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그 대전 스토리 투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맡은 그 담당자가 항상 해마다 새로운 길, 잘 알려지지 않는 걷기 좋은 길들을 발굴하고 있어요. 대전 시민들도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렇군요. 저도 걷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런 길들도 좋아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좋았던 거는 골목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구심들이 있고 이제 오래된 도시들에서 그 오래된 도시 이게 도시재생이나 뭐 이런 어떤 뭐 문화상품들 중에 저는 이게 그 골목들을 잘 걸을 수 있게 이렇게 한다면 이 건강과 뭐 이런 걸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따로 사실 없네요. 대전시 기자단 블로그 이런 소셜미디어 기자 중에도 그런 골목길만 테마로 해서 쭉 찾아다니는 그런 기자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 기사로 보면 굉장히 좋아요. 어머, 옛날 감성이 남아있는 골목길이야?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골목길이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적치물, 무슨 트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업용 트럭 이런 것들이 서 있다든지 또 자동차와 자전거, 보행자가 막 한꺼번에 섞인다든지 이런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 그냥 골목길들도 충분히 관광지가 될 정도로 이렇게 걷기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저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저희 시민분께서 이렇게 대전 시소에 그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예, 공감 눌러서 그렇게 꼭 예, 관계 부처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 관련 답변 나아가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어린 추억이 있거든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시민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 관절이 안 좋으신 노인분들이나 다리가 불편하지만 걷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걷기에 좋은 환경은 어떻게 조성하면 좋을까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또 우리 건강하면 또 우리 예, 이인학 교수님이 또 전담하시고 계셔서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은 참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걷지 않으면 폐행성 위축이 돼서 다른 질병이 걸리죠. 저희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우선 물속에서 걷게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전거를 타게 해라. 세 번째, 또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력에 힘을 주는 운동을 해라. 그러면 근력이 살아납니다. 그럼 관절에 안정성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요. 그러면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이 이 선행이 되면 걷게 하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우리 등산할 때 그 볼대를 갖고 걷게 하는 노르딕 스키 워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절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 이런 것들을 착용하면서 걸어라. 그 다음에 신발을 잘 신어라. 저는 맨발보다는 사실은 트레킹화를 신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발 잘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는 그 아무래도 요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제가 장애인을 만난 것이 걸으면서 만난 것이 개적산 길과 그 다음에 이제 관평천 길
그 다음에 이제 부무산길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휠체어였고요. 두 분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런 분들도 걸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그 이무식 박사님이 하시는 건강진진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저희 그 물리치료과에서도 다 같이 지도해서 그 걷기 좋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걷기 대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맨발로 걷는 거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또 우리 맨발 내찬론자이신 이무식 저희 교수님께서도 예. 아까 이제 어쨌든 트레킹화를 신고 걷는 게 좀 좋다라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도로에서도 맨발로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예 걷긴 하거든요. 물론 예 다리가 예 좀 아프긴 하지만 비가 오면 전 대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인학 교수님은 이제 물리치료학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이규성 박사는 사실은 뭐, 운동생리를 전공하시고, 또 운동 처방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실제로 뭐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관절 질환자나 아니면 장애자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우선은 건강 기능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이낙 교수님이 다양한 그런 무릎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이제 거기 가는 부담 요소를 줄이는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신발도 그렇고요. 또 무릎 보호대도 그렇고, 또 그런 것들 억제하기 위한 수치료법, 수영장에서 뭐 운동하는 방법, 또 아까 노르딕 워킹도 얘기했습니다. 노르딕 워킹을 하게 되면 이거 양쪽이 잡기 때문에 신체 활동은 증가되고 무릎의 체중하고 우리가 옮길 때마다 베어링 되는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거두면서 이제 안전한 그런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10년 됐나요? 한 20년 됐죠? 우리가 공공강적인 사업을 하면서 각각 보건소에 소위 말하는 뭐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운동 처방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구에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우리가 뭐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건소도 뭐 당당히 막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서 처방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처방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저 밑에 그림 있죠? 그림에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보건 사업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클리닉 형태의 이 사업들도 조금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그런 운동, 개인의 맞춤형 운동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질문이 제가 알기로는 가장 또 이렇게 예민한 민감한 이렇게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대전도 시민 한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좋습니다. 우리 기자자를 활동하고 계시는 조강숙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금고동에 반려동물 공원이 생긴다고 한 지가 이제 몇 년 됐는데 드디어 지난 10월에 착공이 됐어요.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사진을?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공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런 데는 어쩌다 한 번 가는 거고 그냥 주거지 인근 우리 집 근처 공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처럼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공원마다 가면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에 지켜야 할 에티켓 이런 것들이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뭐 배변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이제 홍보에 따라서 지금 왼쪽에 계시는 저 어르신이 본인이 데리고 온 그 개가 그 배변 활동을 한 거를 지금 죽는 장면이에요. 마침 저게 제가 공원을 딱 들어섰는데 저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이런 거 안 하면 큰일 나요. 막 그러면서 봉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가시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에티켓, 패티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지키시는 추세고요. 그래서 서로 애견 없이 그냥 사람만 오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 애견을 동반한 애견인들이나 서로 좀 민폐가 되지 않게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대전 서구에 공원 세 곳에 이런 그 무비라이트하고 이미지 조명이 설치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건 이제 제가 참여했던 리빙랩 프로그램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다른 여러 가지 영상도 보이지만은 이렇게 공원 안에 강아지가 들어오는 것이 포착이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강아지 관련 에티켓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영상이 표출이 되고 또 저게 이제 이낙 그 교수님께서 한번 잠깐 그 반대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집에서 멍멍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동물을 혐오하지는 않아요. 또 뭐 동물을 사랑하죠. 동물이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이 갈 수 있는 거는 장애인, 반려견, 안내견, 맹인 안내견 이렇게 법적으로 된 개들이 당연히 공원이든 식당이든 버스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그 나머지 안전하 이제 큰 동물이라든가 또 싸나운 작다고 해서 싸나우지 않은 동물들이 없어요. 근데 천변에는 지금 고양이 같은 그 야생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든요. 운동하면서 그 개와 고양이와 이런 것들 때문에 짜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좀 되겠지만은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서 저녁마다 걷게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아파트 상원에 그 쌈지 공원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저녁에 나오면 좀 쉬려고 하면 거기에 다 개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다수의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저희 이규승 주무관님께서 또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1인 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화 핵가족화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세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지금 이제 반려동물을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대전 그 통계로 놓고 보게 되면 약 26.4% 정도 되는데요. 이제는 이 함께라는 표현을 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금구동이라고 그랬나 이제? 예. 그게 한 3만 평방미터니까 한 10,000평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따지면은.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가까이에서 걸을 수 있는 이 반려동물 공원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대전시에 현재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려동물 공원은 딱 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신탄진 휴게소 뒤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접근성이거든요. 그 가천 내에 그런 어떤 공원이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반려동물로 인해서 대전시 극기 실천율이 올라갔다. 이렇게도 또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극기 좋은 건강도시를 할 때 그 3대 하천 내에 과연 이 반려동물과 같이 걸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까? 이것도 고민해 보는 것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저희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희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 대전 시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어떤 문제를 찾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 어떤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정말 걷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이렇게 걷기 좋은 도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야,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준비했던 이 폼보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길 바라면서 시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좀 짧을 줄 알았는데 벌써 한 1시간 반 정도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대전시도 시민제한 워크숍 2차 걷기 좋은 도시 대전에 대해서 저희 발제자분과 패널분들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그 워크숍은 대전 시소를 통해서 대전 시민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그런 제안이 대전시의 관계 부처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정말 정책으로서 통화돼서 여기 함께 살고 있는 대전 시민의 어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함이니까 나왔던 내용들을 좀 공감하신다면 대전 시소에 꼭 좀 올려주셨으면 좋은 정책들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럼 저희가 공감 이렇게 꼭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저희 일상을 많이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해결책과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참여해주신 우리 이제 패널 분들, 그다음에 발제자분들 또 함께 해주시는 저희 유튜브에서 지금 방청으로 하고 계시는 참가자분들께도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3차 또 대전 시소 시민제한 워크숍이 22일 날 12월 22일 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녕 하면서 인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참가하시는 우리 유튜브로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자 안녕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